동명여고는 올해 가장 핫하지 않았나. 예년에 비해서 가장 핫한 학교가 아니었는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예년에는 사실 조금 우수한 성적의 학생권들은 뭐 선정이라든가 선정 과정, 이과 같은 경우요. 그쵸? 그리고 가깝게는 또 뭐 예일여고, 아니면 뭐 자사고 이렇게 뭐 지원을 했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좀 상위권 학생들이 동명여고를 지원한 사례들이 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아마 여기 참석하신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입학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정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급해지셨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둘째가 우리 아이들하고 동갑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침부터 이제 포항 시댁에 갔다 오고 구정에, 그리고 아침에 딱 월요일이 되니까 어제부터 마음이 약간 되게 전투력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수학학원 바꿔야겠다. 어디로 바꿀 것인가. 아는 언니들한테 다 전화 돌리고 또 상담 예약 잡아놓고 레벨 테스트 걸어놓고 뭐 국어는 또 어디로 바꿀 것인가. 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또 어젯밤에 애를 좀 한번 잡았습니다. 12시에 울리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우리가 아이들 이제 참 유치원 보내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입시 레이스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섰어요. 그리고 영어 유치원 보내신 분도 있고 뭐 일반 유치원 보내신 분도 있고, 사립초가 또 우리 동네 많으니까 뭐 사립초 보내신 학부모님도 있고, 뭐 영재교육원부터 시작해서 교육열이 우리 동네가 좀 센 편이거든요. 학교가 이렇게 바글바글 몰린 데가 없고 사립초등학교가 이렇게까지 많이 몰린 지역이 없습니다. 근데 다 인원이 꽉 차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교육에 있어서 열성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고1 출발선에 있는데, 이 길의 끝에는 뭐가 있는지 알고 계시죠? 이 길의 끝에는 뭐가 있나요? 그 초등학교 때 막 책 100만 원어치 막 사주고요. 프레벨, 막 뭐 영재교육 무슨 수학 무슨 뭐 과학 이런 거 하셨는데, 이 길의 끝에는 단언컨대 고1 내신이 있습니다. 고1 내신이. 제가 수능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고1 내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가 사실 있고요. 고교 선택하시기 전에 간담회 참석하셨을 때도 이 부분은 좀 많이 강조를 드린 것 같아요. 왜 고1 내신인가? 그리고 고1 내신 다음에는 어떤 스텝이 기다리고 있는가? 또 동명여고에서의 어떤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아이가 동명여고를 진학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은 유불리가 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가감없이 한번 같이 얘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지금 첫 번째 페이지부터 보시면은 좀 이상하죠? 뭐 매지가이야? 약간 이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은 그 작년입니다. 벌써 올해가 2월이니까요. 12월 기말고사가 끝남과 동시에 재원생들을 대상으로 대입 상담을 진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름하여 이제 수시지원 상담 카드,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철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담을 하게 되죠. 일단 첫 번째는 고3에 올라가든 고2에 올라가든 지금까지 이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 같은 이 내신 성적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그 내신 성적을 아이들이 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받았던 1학년, 2학년 때의 토탈 내신, 그리고 1학년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받았던 이제 내신, 그래서 전과목에 대한 내신 점수를 저희한테 내야 되고, 그냥 본인이 기재해서 내는 게 아니라 성적표를 내야 돼요. 두 번째는 가장 최근에 봤던 11월 모의고사, 11월 모평의 성적표, 이 두 가지를 본인이 써서 내는 게 아닙니다. 그 인증을 할 수 있게끔 정확한 성적표 두 가지를 내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체 114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했어요. 물론 동명여고만 있진 않아요. 여기는 이제 뭐 대성고도 있고 또 숭실충암도 있고 여러 아이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저희는 이제 아시다시피 여러 고등학교를 하지 않고 딱 타겟팅을 9개 고등학교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9개 고등학교에 114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상담을 해봤더니 바로 토탈 평균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모의고사와 내신의 차이예요. 모의고사는 아시다시피 이제 정시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능 최저하고 관련이 있고, 전국에 40만 명의 학생들이 맞짱 한번 뜨는 겁니다. 여기 재수생 들어가 있고 의치안이대 고래들 다 들어가 있는 시험이겠죠? 그러니까 그걸 대변하고 있는 모의고사인데, 모의고사와 내신의 격차가 평균적으로 0.27이 애들이 내신이 더 안 좋아요. 내신이 좀 더 안 좋더라고요. 평균이에요. 근데 동명은 안 그래요. 동명은 좀 이따 보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동네 애들이 그래도 모의고사가 조금 더 나은 아이들이 있구나, 내신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강남보다 이렇게 격차가 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0.27이 내신이 모의고사보다는 조금 더 나쁘다. 모의고사가 좀 더 잘 나온다. 요게 이제 저희가 내린 어떤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학교마다 또 이제 차이가 나요. 학교마다 차이가 나는데, 전체 평균적으로는 0.27이 모의고사가 좀 더 높고 내신이 낮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딱 중간에 명제고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그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게 1위가 예일여고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일여고 애들은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저도 이제 한 10명가량 이상, 12명인가요? 아무튼 제가 담당하는 학생들이 그 정도 돼서 상담을 진행을 했었는데 보통 한 2등급 차이가 나요. 1에서 2등급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신이 훨씬 안 좋아요. 모의고사 점수는 한 뭐 1도 나오고 2도 나오는데 그에 반해서는 내신이 너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막 울고 막 정말 이렇게까지일 줄은 몰랐다. 같은 신도중학교 출신의 옛 친구 지금 2명 가서 막 1점 몇 찍고 앉았고 선일여고 가서 2점대 초반까지 찍고 뭐 이런 상황인데 우리 애가 지금 3, 4가 나올 줄이야. 막 이렇게 되는 눈물 어린 상담을 어머니 오시거든요. 그 상담에. 그래서 2대1로 혹은 아버님까지 상담하시면 3대1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상담을 하게 되는데 필수템이 뭐냐면 바로 휴지예요. 너무 이제 힘든 거죠. 그 상황이. 그래서 아무튼 예일여고는 평균적으로 보면 1.08 요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신보다 모의고사 훨씬 더 잘 나오고 내신이 안 나온다 소리입니다. 두 번째 학교는 대성고였어요. 대성고는 0.67 정도 평균적으로 차이가 나요. 그리고는 선정과중. 아시다시피 선정과중과 선정 일반반은 레벨이 다르죠. 그런데 지금 선정의 실적들은 거의 다 과중이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선정고등학교의 전체 실적은 상당히 좀 물이 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볼 수는 없고 과중과 일반반을 좀 분리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선정과중도 0.19 정도 차이 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선일여고도 조금 더 차이가 나요. 자, 그리고 명지고가 딱 중간이라고 한다면 이제 충암, 숭실, 선정, 동명이 이제 1등이죠, 1등. 동명은 뭔가요? 모의고사보다 내신이 훨씬 좋은 학교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예를 들면 3도 나오고 4도 나오는 애가 그러면은 당연히 모의고사 3, 4 나오니까 내신도 그 정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어림짐작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까보면 모의고사에 비해서 1.47, 0.45입니다. 0.45. 많게는 이게 평균값이니까. 제가 상담했던 학생 중에는 모의고사가 3, 4등급인데 내신이 1.7까지 나오는 애도 봤어요. 그러니까 독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가능한 학교가 우리 학교라는 거예요. 동명여고. 이게 엄청나게 큰 메리트이 있는 거죠. 아마 지원을 하셨을 때에는 이런 장점들을 당연히 보시고 이거 되게 유리한데? 이거 괜찮은데? 잘 써먹을 수 있는 좋은 카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이 정도까지는 좀 모르셨다 그러면 이제 호재를 만났다. 이제 급물살을 타고 약간 전략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고 있나요? 전체 지금 보시고 있는 9개 고등학교 중에 1위예요. 이걸 어떻게 카드를 이용하실지를 지금부터 한번 면밀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여자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학생은 저희하고 상담한 학생은 이번 시즌에는 11명이었어요. 근데 11명 갖고 우리가 평균값을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시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상담에 참여한다는 거는 본인 성적을 까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학생 혼자 상담을 하러 온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어머님은 무조건 거의 다 동반을 하시고요. 저희가 그렇게 요청 안 드려도 원하시면 동반 가능하십니다라고 하면은 애 혼자 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리고 성적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만 내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 성적도 내야 되니까 본인의 치부를 어느 정도 오픈해서 이걸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싶다라는 어떤 의지가 있는 학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고 대학을 가려는 어떤 전략을 좀 세우고 싶다. 간절함이 있는 거죠. 학부모님들 동반을 하셔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숫자로 11명이지만 실제로 의미 있는 11명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심지어 뭐 어찌됐건 이번 시즌에는 저희가 11명 상담을 했지만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도 상담을 계속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상담을 진행한 건 12월 기말고사 직후부터 지난주까지 진행을 했어요. 구정 직전 수요일까지. 그런데 앞으로 또 이제 3월 달에 생기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명여고 학생들이 생기부를 낼 거거든요.
그럼 걔네들을 또 상담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1년 동안에 동명여고 학생들을 상담하는 케이스는 한 20여 건이 늘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 이번에 했던 11명의 아이들을 한번 리얼 데이터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신은 1.8, 내신은 2.13, 내신이 2.52, 내신이 4.18 다양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요 과목 얘기하는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 뭐 문과면은 사회, 이과면은 과학 이런 과목들의 주요 과목들을 얘기했을 때 1.8에서 1.23도 있지만 4.18까지 다양한 학생들이 상담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오른쪽 보시면은 국수형이 있잖아요. 이거는 내신이 아니라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1.8, 1.81, 2.13은 내신이고요. 오른쪽의 국수형은 이 친구들이 냈던 11월 모평의 결과물입니다. 자, 보면 이 중에 제일 내신이 좋은 학생이 1.23등급인 아이네요. 그쵸? 거의 뭐 전교권이네요. 그쵸? 1.23이면. 근데 이 친구는 모의고사를 봤더니 국어, 영어는 1등급인데 수학만 2등급입니다. 괜찮죠? 전교권이니까 역시 나르긴 달라요. 자, 그런데 이 친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 번째, 동명여고에서 2.13이라는 내신 등급을 받는 학생이요. 잘하는 거죠? 반에서 한 2, 3등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런데 국수형의 모의고사 등급은 332가 나왔습니다. 보통 모의고사 등급이 주요 과목에서 332면은요, 서울에 있는 소재대학을 못 가요. 상식적으로 보면 저 정도 성적권이다 그러면은 내신도 저렇게 나오기가 참 힘들고 정시로는 이제 발 디딜 틈이 없고요. 수능 최저를 맞추는 부분도 지금 그해봤자 모의고사니까. 왜냐면 고3이 되면 재수생도 들어오고 또 의치안이 되면 준비하는 애들도 들어오고 반수생도 들어오는 성적표를 맞이하게 될 텐데 지금 봤던 이 모의고사에서 332가 나온다는 건 좀 위태로운 상황인 거죠. 근데 얘가 내신이 2.13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되게 고무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모의고사 평균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7이고요. 결국에는 모의고사와 내신의 격차가 0.5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좀 놀랬어요, 사실. 그러니까 예상은 했지만 저 정도일 거라고까지는 잘 몰랐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이런 결과가 좀 나오고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를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그런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유리한가요? 여기까지만 보셨을 때? 일단 엄청 유리하다라고 느끼시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는. 왜냐하면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를. 그러니까 동명여고와 예일여고의 극단적 차이가 아까 앞에 페이지에 있으셨죠, 그렇죠? 그럼 예일여고는 내가 모의고사가 2, 3일 정도가 나오면 내신은 몇 등급이냐면 1.8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고 당연히 앞에 3으로 시작해요. 그렇죠? 3.9라든가 아니면 멘탈 털리면 4로도 시작하는 애들 되게 많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현재 이제 내신을 담당하는 학교가 예일여고다 보니까 영어 과목만 좀 신경을 쓰잖아요. 1년 내내 동안 성적표 중간에 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영어가 4등급이었다가 2등급으로 올라간 학생들이 있었어요. 1년 동안에. 그래서 역시 저력이 있다. 멋있다. 여자답다. 막 이러면서 이제 애들을 동무를 시켰는데 성적표 까봤더니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이 5, 6등급인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국어도 등급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다 뭐냐. 국어는 잘 나왔겠습니까? 당연히 못 나왔죠.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이랬더니 하는 얘기가 중간에 멘탈이 털린 거예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좀 했지만 안 오르고 옆에 애들은 너무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 멘탈 털림이 1년 중에 그 친구들한테 계속 같이 옆에 있었던 거죠. 마귀의 속삭임처럼. 실제로 그런 상황 때문에 학생들은 너무 힘들어하고요. 내신이 이미 이게 복구가 안 되잖아요. 내신이 찍힌 거잖아요. 이게 뭐 사라지고 다음번에 한 번 더 이게 안 되니까 실제로 되게 치명적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고 하는 거예요. 같은 중학교 출신 애들은 되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것 같고 그 학교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 동명여고 학생들이 지금 1학년 이제 입학을 하게 돼서 1학년 내내 동안 4번의 시험을 볼 거잖아요. 중간기말, 중간기말 4번 봅니다. 3학년 1학기까지는 10번을 봐요. 3학년 1학기까지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4번을 보는 동안 솔직히 까놓고 우리끼리 얘기인데 본인이 갖고 있는 실력보다 조금 더 독하게만 마음 먹으면 내신이 좀 잘 나와야지 정상이에요. 그쵸? 그게 맞아요. 그쵸? 지금 학원 수학도 보내시고 영어도 대체로 보내시잖아요. 국어도 보내시죠. 이렇게 보내시면은 우리 70분간, 100분간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게 되잖아요.
이제 거기서 평균 등급 같은 것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영어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주화에서는. 그런 걸 보게 돼서 내가 고2권 모평을 보는데 2등급 나온다 그러면 고1권 1등급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동명여고 내신은 당연히 1이 나오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산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근데 이게 가능하다면 사실은 중3 때 조금 추천을 했었어야 돼요. 중3 때 국수형의 모의고사 점수를 통해서 내가 A고등학교를 갔을 때 내신이 몇 등급, B고등학교를 가면 내신이 불리함, 이런 것들에 대한 추산이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유리한 점이 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제 다른 학교들에 대한 예신 내용들도 좀 있지만은 우리 동명여고만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여고를 지원을 하셨을 때 가장 매력 포인트, 포텐 터지는 포인트가 뭐셨어요? 내가 동명 써야겠다. 집 가까운 거 빼고. 집 가까운 건 큰 메리트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동명을 갈 때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부분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예상하건대 인원수예요. 인원수죠. 인원수가 지금 예일여고는 1학년 전체 학생 수가 작년 기준 308명이에요. 점점 줄고 있죠. 그리고 선정고등학교는 383명이지만 남녀공학이라서 애들이 썸을 탈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상암고등학교는 뭐 멀리 있으니까 남의 동네 얘기니까 좀 빼도록 하겠고요. 선일여고는 254명이에요. 너무 불리하죠. 254명. 자, 최악이 누구냐? 은평고등학교입니다. 전교생이 160명밖에 되지를 않아요. 이게 왜 유불리를 따지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내신은 상대평가인 거 아시죠? 그쵸? 1학년 때는 문이과 통합으로 전체 이과 문과 구분 없이 4% 11%에서 이제 상대평가로 등급이 나눠집니다. 근데 2학년이 되면 이제 선택 과목들이 생기잖아요. 이 선택 과목 중에는 절대평가도 있지만 상대평가 과목들이 또 있어요. 그럼 문과이과 나눠서 또 그 안에서 또 이제 4% 11%를 매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학생들이 굉장히 실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전체 인원수예요. 그러니까 전체 인원수가 높다라는 것 때문에 제일 뜨는 학교가 명지고등학교고, 그리고 2위가 동명입니다. 그러니까 명지보다는 조금 더 내신도 따기가 편하고요. 그럼 한번 우리 고등학교가 1033명이라고 하고요. 전체 인원이 1, 2, 3학년 합쳐갖고 1학년들이 324명, 올해는 더 줄었을 겁니다. 324명 기준으로 보면 4%까지가 1등급이잖아요. 그럼 우리 애가 중간고사 성적표 딱 받아오면은 전교 등수가 보일 거예요. 거기 몇 등을 했는지 꼬리표에서 벌써 나옵니다. 그러면은 몇 등까지가 1등급이냐? 13등까지예요. 그리고 2등급은 36등까지가 2등급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쓴 게 3등급이 아니죠. 몇 등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2.4등급이라는 겁나 애매한 등급을 지금 써놨는데 이게 의미 있는 등급이에요. 사법학군에서 서울 시내 소재대학을 갈 거고 제대로 어느 정도 다그리 붙어서 내가 대학 초이스에서 가고 싶다 그러면 2.4등급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예일이든 대성이든 동명이든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숫자 내신 2.4등급을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심지어 저희 같은 사설기관인 이주와 어학원에서도 내신이 2.4등급 이상인 학생에 상담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으로 나눠집니다. 되게 달라요. 노선이 똑같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음부터 열심히 갖고 2.4등급 안에 올라갈 테니 이번에 상담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안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얘기인 거죠. 점수를 먼저 보여주고 나서. 왜냐하면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생기부도 2.4등급 이상과 이하가 갈 수 있는 어떤 그 노선이 달라요. 그 스펙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2.4등급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 동명여고 학생들 과목당 71등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괜찮지 않냐? 누가 1등 하래 우리가? 무조건 다 전교 12등하고 13등하면 이건 되게 어렵지만은 71등, 전교에서 71등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내가 대학을 좀 초이스해서 몇 개 정도는 보험으로 딱 들어놓고 위로 던진다. 이게 시나리오가 되는 등급이라는 거예요. 완전 오케이. 대박이죠. 71등. 등급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리얼 데이터 지금 이번 연도의 애들이 아니잖아요. 숫자가 조금 더 줄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마이너스 몇 명이 있을 거라는 걸 계산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뭐만 얘기하고 있나요? 내신 점수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고등학교부터 명지고등학교, 여기 우리 동명여고도 있는데 지금 영어 과목에 대한 얘기만 여기는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 대부분 알고 계시죠? 동명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옆에 세로 창에 학교 알림이
창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클릭하시면 바로 연계가 돼서 들어갈 수 있게 되시는데 지금 들어가시면 많이 이제 뭐가 들어있진 않습니다. 작년 데이터가 있는데요. 일단은 영어 과목은 모든 학교들이 지금 단위수가 다 4단이에요. 동일하죠. 뭐 외고는 없으니까 우리가 영어 단위가 다 4단이에요. 자, 그런데 동명여고 작년 기준 어떤 학생이 만약에 93점을 받았어요. 영어 점수를 93점. 이러면은 이제 동명여고의 영어 평균 점수는 70.8점입니다. 자, 그리고 표준 편차는 18.5점으로서 뭐 요 정도면 뭐 여고로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은평구에서 여고로서 표준 편차 요 정도면은 뭐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인원은 360명인 거죠. 그럼 이 친구는 93점을 받아갖고 평균이 70.8점인 난이도의 어떤 시험에서 이 정도 받으면 등급은 2등급이 나오게 돼요. 90점대 초반이 2등급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좀 삼으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게 전체 인원수가 몇 명이냐, 그리고 이 우리 동명여고 같은 분위기가 있고 명지고등학교라는 분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가제울고라는 분위기가 있을 텐데 애들의 구성원들의 어떤 그 격차가 분명히 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명지고등학교가 왜 인기가 많으냐면 일단 인원수가 많고요. 남녀공학인데 남자애들 중에 중학교 4학년, 5학년 같은 애들이 겁나 있어요. 고등학교를 입학했지만 여전히 중4인 애들이 느낌스가 있단 말이죠. 걔네들이 다 깔아줘서 겁나 푹신해요, 밑에가. 그래서 A, B, C, D 2등급으로 성취도를 얘기하자면 너무 아래쪽에 있는 애들이 나름대로 깔아주다 보니까 이게 표준 편차가 벌어지겠죠? 평균은 조금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동명만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다른 학교에 비해서 어떤 유불리가 있는지. 그래서 얘는 이제 93점 받아서 2등급 받았어요. 그러면은 뭐 선일여고는 어떠냐? 선일여고는 원점수가 어때요? 60점인 애가 있어요. 얘가 잘 봤다는 게 아니라 60점을 얘가 받은 거죠. 그런데 평균 점수가 훨씬 낮죠. 평균이 왜 이렇게 낮아요? 선일여고? 59.8이에요. 선일여고가 영어가 되게 어려워요. 내신 따기 쉽지 않습니다. 선일여고. 대학도 잘 못 보내면서 겁나 어려워요, 내신은. 이렇게 되고 표준 편차 어때요? 동명여고보다 앞자리가 바뀌었죠. 21.5. 그러니까 잘하는 애랑 못하는 애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좀 더 벌어져 있고 전체 인원은 더 적어요. 그러니까 내신 따기 얘는 당연히 어렵겠죠. 이 학교는 동명에 비해서. 그래서 60점이라는 원점수 받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4등급 정도의 점수를 받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표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우리 전체 인원수 그리고 우리 학교의 내신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똑같은 93점이 등급이 이게 2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학교 가면 뭐 다른 등급이 나올 수도 있는데 동명여고는 요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좀 더 의미 있는 페이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여고는 예일여고랑 자꾸 비교하니까 기분 나쁘다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원장이니까 막 예일여고를 내신을 담당을 하니까 너무 예일 위주로 돌아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좀 오해가 많으세요, 사실은. 일단 좀 해명하고 싶지만 안 물어보시니까 해명 안 하겠고요. 일단은 어찌됐건 동명여고는 예일여고에 비해서 공부를 조금 못하긴 해요. 그쵸? 인정? 뭐 남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 못하기는 해요. 근데 왜 그러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동명여고는 요것도 이제 영어의 전반적인 어떤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66.2점이라는 평균 점수를 받은 영어 점수가 있다고 칠게요. 이것도 작년 리얼 데이터이긴 한데 그러면 표준 편차가 17.9입니다. 아까랑 비슷하죠? 자, 그런데 A, B, C, D, E로 그러니까 내신을 우리가 산정을 할 때는 4%, 11%에서 전체 9등급으로 나누지만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서는 1, 2등급을 합쳐갖고 A등급, 3, 4등급을 합쳐서 B등급 이렇게 조금 간소화시켜서 9등급은 너무 스펙트럼이 기니까 5개 등급으로 성취도를 한번 나눠본 거예요. 그랬더니만 동명여고는 제일 상위권에 A등급에 해당되는 애들이 되게 적어요. 이거예요. 진짜 이거예요. 이게 기회인 거지. 다른 학교 볼까? 예일여고는 36.1%야. 미쳐버려. B등급도 22.6 다 몰려버렸어요. A등급, B등급에 애들이 바글바글 몰려있고 화장하는 애가 또라이예요. 예일여고에서는. 너 화장을 왜 했어? 지금 미쳤냐? 이러고 쉬는 시간에 떠들면 병신 왜 저래? 막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동명여고는 순박해요. 제가 동명여고도 재작년에는 내신을 같이 했었는데 너무너무 착하고
친구들한테 굉장히 배려심이 끝내줘요. 정말 기똥찬 애들이고 제가 어른이지만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배울 수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던 재작년에 어떤 한 해가 좀 있었습니다. 동명여고 1학년 내신하면서 정말 깊이 느꼈어요. 걔네들이 지금 고3이 됐는데 아무튼 그런 우리 동명여고는 이에 비해 A등급에 있는 아이들의 퍼센테이지가 겁나 적습니다. 36.1%가 예일여고라고 한다면 동명여고는 A등급에 해당되는 애들이 7.6%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B등급이 제일 많죠. 20.1%. 그리고는 제일 많은 등급이 어디입니까? A, B, C, D 이 중에 2등급. 폭신합니다. 아마 저희 학원에 다니거나 지금 방문을 하셨던 학부모님들이나 자녀들은요.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통 학원에 보내시고 또 저희 학원이 뭐 수강료가 이렇게 싼 학원도 아니고 간담회에 오시고 아이가 이렇게 참여한다라는 거는 그 에너지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이 시험이 그렇게 미친 듯이 어려운 시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렇다는 거는 중학교 때 안 한 거죠. 아예 손을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비교적 퍼센테이지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분위기가 어떨까요? 분위기가 그렇게 면학 분위기는 아닐 것 같아요. 보니까, 그쵸? 그래서 씁쓸한가요? 씁쓸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2가 아니면 되는데, 그쵸? 여러분은 만약에 처음에 딱 내신을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교 70등까지 해갖고 뭐 2.4등급 안에 내가 못 들었어. 내가 좀 안일했다. 나 지금 약간 동명여라서 약간 맞잡아봤더니 이게 아니구만 해서 나름대로 한 6개월 동안 완전 빠꽁을 때리면 그 다음에 얼마든지 B에서 A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죠. 동명여고만의 엄청난 매력인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예일여고나 좀 빡센 선정 과중 같은 경우는 잠복기가 겁나게 긴 거죠. 본인이 정신을 차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빡세구나. 내신이 진짜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별짓을 다 하고 스터디 카페를 가고 6개월, 8개월 가해를 돌렸다. 학원으로 갔다. 학원을 2개를 다녔다. 별짓을 다 했는데 등급에 요동이 없다 이거죠. 왜냐? 너무 두터워요. 뚫기가 어려운 거죠. 그쵸? 그래서 저는 저희 큰애가 명지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얘를 간담회 받아 자꾸 파는데 저희 아이는 중학교 때 공부를 좀 안 한 편에 속했고 저는 막 강요하진 않아요. 고마운 줄 모르잖아요. 너무 이렇게 다 해주면 고마운 줄 애들이 모르니까. 어찌됐건 저희 아이는 고1 때 내신이 본인 키하고 비슷해서 기억이 난대요. 171입니다. 참고로 키가. 그래서 그게 지금 디릅이라고 치고 자빠졌냐 제가 막 이러는데 171등이라는 내신 등급의 점수로 171등 전교 등수가 마지막에 고3 때 졸업할 때는 19등까지 올라갔어요. 저는 이거를 확실히 알고 있죠. 명지고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명지고를 보시면 A등급 애들이 굉장히 적어요. B등급 애들이 많고 D등급 애들이 더 많습니다. 이게 바로 학교의 어떤 민낯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자, 바로 명지고등학교, 우리 동명여고, 우리 동명여자고등학교의 어떤 전반적인 학업 분위기 예측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퍼센테이지, 분포도별, 성취도별 분포도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머릿속이 조금 복잡하신가요? 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고등학교 이제 입학을 했어요. 이제 슬슬 시동을 거시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 전력 질주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이 경주는 단거리가 아닌 거 아시죠? 단거리면은 모든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와 잠과 이 모든 걸 다 때려 부어야 돼요. 돈이고 뭐고 다 때려 부어야죠. 사실은 할 수만 있다면. 근데 우리가 하는 싸움은 장거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10번의 내신이 끝나야지 원서를 써요. 그리고 10번의 내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웬만한 대학들은 수능의 최저 등급을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그 복잡한 서류 생기부가 비교과 부분이 굉장히 간소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어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별로 없습니다. 바로 이런 복잡한 입시 안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는 레이스를 조금 전략을 좀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차저차 해서 지금 아이들이 이제 고1 막 오늘 저희 아이도 이제 사진 찍으러 증명사진 찍으러 저기 갔다 왔는데 다른 집 애 사진처럼 해갖고 왔더라고요. 보정을 너무 해가지고 누구냐? 누구 집 딸이야 이거? 그랬더니 그치 엄마 나갔지 않지? 그래서 야 이거는 아이디 카드인데 아이덴티티가 확인이 안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그리고 교복 뭐 맞춤한 거 오고 또 이제 학교 입학식 하고 이럴 거예요. 동명여고는 지금 사전에 학교에서 무슨 숙제 같은 거 내줬어요? 안 내줬죠? 참고로 예일여고는
뭐 하나고 이런 데는 물론이지만 대전고는 무조건 입학 한 달 전부터 애들을 먼저 모여요. 모이게 해서 이제 숙제를 내주고 시험이 잡힙니다. 시험이. 늘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조바심이 나는 약간 이 시점이죠. 자,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제가 도발을 하느냐. 어찌됐건 3학년 1학기가 올 거예요. 그쵸? 계절이 바뀌는 게 두 번 반만 지나면 우리 아이들이 원서를 쓰는 그날이 옵니다. 이렇게 될 때 원서를 쓸 때 우리 수시로 보내야 되는 거 아시죠? 그쵸? 수시로 보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재수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재수하고 싶은 생각 혹시 있으세요? 한 번 더 시키고 싶은 전략을 혹시 짜고 계시나요? 말씀은 안 하시지만 뭐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만나본 서부학군의 대다수의 학부모님들은 재수를 시킬 생각이 한 명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4년짜리나 5년짜리 계획을 안 세우시고 학생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하면 갔으면 좋겠대요. 그냥. 그러면 정시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 진짜 팩트 맞아요. 그리고 유수한데 특히 연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40%가 아니에요. 50%가 넘는 인원을 정시로 뽑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시가 전반적으로 좋은 대학들이 늘어난 거는 맞아요. 그게 뭐 거짓말은 아니지만은 실제로 우리 애들은 그 전형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학원가를 한번 보세요. 여기 과탐학원이나 사탐학원이 있나요? 과탐학원 하나밖에 없잖아요. 노영주랑 뭐 분석가 집단인가? 뭐 거기밖에 없지 않나요? 과학학원이 없죠. 사탐학원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시로 간다는 거는 전반적 모든 과목들을 다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한다는 얘기고 국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정시일 때. 그렇죠? 국어학원이 있나요? 그러니까 학원이 전부는 아니지만 대명사의 어떤 역할들은 저는 한다고 보는데 국어학원이 없어요. 그냥 피자 가게, 피자 없던 동네에 피자 가게 하나 생긴 것처럼 한 개 있습니다. 지금. 이름 있는 학원.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 약간 이런 상황인데 애들이 어떻게 정시로 대학을 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사탐, 과탐의 교과목을 배우지만 그게 수능하고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동명여고는 수능과 내신의 차이가 극명히 차이가 나는 1등 학교예요. 그러니까 학교만 믿고 보냈다가는 이것이 정말 우리 아이가 정시로 시험을 볼 수 있게끔 잘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라는 거는 엄청난 착각에 속한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동명여고 입장에서는. 그렇죠? 제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자, 원서 쓰실 때를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시계가 돌아서 3학년 1학기가 지났습니다. 그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어떤 전형들이 있는데 그 전형은 정시 확대가 아니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보험을 드셔야죠. 보험을. 자, 밑장을 딱 깔아놓고 2장 정도를 보험을 딱 드셔야 돼요. 이거는 재수를 안 시키기 위한 아주 치트키고요. 그리고 재수생이 못 들어오고 이 전형에는 하나고 애들, 특목고 애들, 특히 문과 지원할 학생들은 외고가 지금 다 난리를 치고 있어요. 지금 모든 문과에는. 대학에서 우수한 대학교의 문과 합격생들은 정말 고교 서열화의 어떤 그 민낯이 다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올해의 입시도 보여드렸고요. 실제로 외고 애들이 굉장히 많이 좋은 데를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전형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특히 동명에서 문과가 이렇게 많은 우리 학교에서 대학 입시를 재수를 안 한다는 얘기는 바로 고교 추천 전형을 노리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한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먼저 소개를 시키고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학교의 인원수에 따라서 102명, 많게는 136명까지 고교 추천 전형의 카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136명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36명은 거짓말이고요. 136장입니다. 자, 그 말은 한 학생이 3장, 2장, 4장도 가질 수 있는 자격은 있다 이거죠. 자격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전형은 올해 고3이 올라가는 학생들부터 적용이 돼서 여러분한테는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인원수를 가지게 돼요. 자, 말 그대로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이 학생을 추천하는 거예요. 이 대학에 우리 아이를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추천하는 기준은 모범적인 건 당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전형에서 대학들이 각각 어느 정도의 인원수를 뽑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대 340명이에요. 자, 경희대 544명입니다. 고대 겁나 많이 뽑죠. 839명. 고대랑 서울대는 학종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학교예요. 연대는 그렇게 뭐 학종을 사랑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시 러버죠, 완전히 지금. 뭐 57%까지 뽑고 있는데. 자, 그리고 국민대 386명, 방운대 202명, 덕성여대 120명, 동국대 398명.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서울대 664명,
서강대 172명 이렇게 해서 많이 뽑고요. 이화여대 400명 뽑습니다. 한국외대 373명 굉장히 많이 뽑아서 전체 인원이 몇 명이냐? 고교 추천 전형으로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쯤에는 무려 10,000명이 넘는 1686명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고교 추천 전형으로 정원 이렇게 오픈이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10,000명이니까 1등부터 10,000등까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거는 아니죠. 자, 그러면은 자격 요건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고고 또 이제 동명에서 이대 이렇게 보내고 싶은 약간 그런 욕심 있으실 것 같아서 이화여대를 한번 보니까 일단은 400명을 뽑아요. 이거는 이제 과마다 다 그 구체적인 인원들이 다 소문이 돼 있어요. 이과, 문과 다 다르고요. 자, 그러면 여기 면접이 20%가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전형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내신이 엄청 좋아야 돼요. 그리고 그 내신은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 안에 들어가야 저 추천서를 받아요. 그럼 이대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5%인데 당연히 여자죠. 근데 동명여고는 여고니까 전체에서 5% 안에 들면 이화여대의 고교 추천 전형 카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4%가 1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1.1%, 1.2%, 요 정도, 1.2등급 뭐 요 정도 이렇게 들면 전체 아이들이 10명 되는 아이들이 이화여대 카드는 하나씩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해 가시죠? 그쵸? 아, 내신은 그러니까 딱 1등급은 아니어도 되고 1등급에서 살짝 미끄러져도 2대 정도는 추천 전형 받는구나.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서류 그 내신만 갖고 뽑는 게 아니라 면접이 20%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자소서는 안 들어갑니다. 우리 때부터는. 그쵸? 근데 면접을 보겠다는 것은 생기부를 보겠다는 거죠. 근데 생기부를 막 학종처럼 그렇게 다 뜯어서 본다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공에 관련된 과목 내지는 딱 필요한 부분들을 좀 보겠다는 의지가 그대로 좀 묻어져 있고요. 자, 그러면 이것만 보고 얘기를 하느냐? 딱 이것만 보고 얘기해요. 왜냐면 수능 최저가 없어요. 수능 최저가 없다는 거는 동명여고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일 수 있습니다. 왜냐? 내신이 더 좋잖아요, 우리네들은. 그쵸? 그러니까 이화여대는 왜 이런 전형을 했을까요? 이 전형을 400명을 열어놨을 때에는 이화여대의 머릿속에는 이 400명에는 외고 애들은 없어요. 지금 머릿속에. 그쵸?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조금 착실하고 똑소리 나고 좀 참한 여자애들 뽑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쵸? 동명여고에서 내신 1등급 되면은 써! 봐줄게. 그런데 서류를 좀 볼게. 내신만 하는 오타쿠는 좀 곤란해. 이 정도를 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화여대만 쓰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전교에서 5% 안에 드는 애가 동시에 4% 안에도 드는 거고 동시에 20% 안에 드는 거고 전교 10등까지도 드는 거고 이게 다 걸린다는 거예요. 교집합 부분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대 한 장 쓰고 숙대 한 장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몇 장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분명히 어떤 사단이 날 거예요. 엄마들끼리 싸우고. 그쵸? 아, 왜 저 집에는 3장을 주냐? 우리 애가 지금 자격이 다 되는데 최저도 맞추고 하는데 운영위 한다고 지금 티내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당연히 동명여고에서는 이제 운영위가 열려서 심사위가 열릴 겁니다. 추천 전형을 어떤 아이가 몇 장씩 가져갈 수 있는지 기준을 정해야죠. 근데 기준은 당연히 첫 번째는 내신이에요. 두 번째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보여드린 이화여대는 수능 최저가 미적용이 되는 몇 개 안 되는 학교예요. 미적용 몇 개 안 되죠? 몇 개 안 되죠? 자, 그 중에 골 때리는 게 지금 미적용이 이렇게 연대랑 이화여대가 미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내가 뭐냐 이걸 조금 보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이 좀 진행할 수 있는 성균관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균관대는 361명을 고교 추천 전형으로 뽑고 있고요. 전형 방법은 100% 내신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를 보지 않네요. 서류를 안 봐요. 생기부를 안 봐요. 자, 그리고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제한이 없대요. 제한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전교 30등을 해도 20등을 해도 15등을 해도 1등을 해도 성균관대는 추천서 원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명여고 입장에선 야, 전교 꼴찌 혹시 모르니까 성균관대 한번 추천서 쏠래? 이럴 순 없잖아요. 자, 성균관대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수능 최저에서 탐구는 반드시 2개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탐구가 2라고 써있는 학교가 있고 그냥 탐구라고 써있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최저에서. 그러면 그냥 탐구라고 돼 있으면 한 과목만 선택해라 이 소리고 2라는 선택은 2과목의 평균값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윤사나 사문을 여러분이 선택을 했어요. 모의고사를 봤을 때 나중에 수능에서. 그 윤사, 사문의 두 과목의 합의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그게 일단 하나 들어가야 되고, 두 개 합이 5, 영어가 들어갈 때는 영어는 무조건 세 과목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구가 두 개 선택돼서 두 개의 합이 5. 그러면은 탐구 사문하고 윤사 해가지고 2등급이 나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뭐 2등급이 나왔는데 2합 5가 되려니까 국어는 최소한 3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국어가 만약에 4가 나왔다 그러면 아웃이 되는 거죠. 비교적 굉장히 덜 빡세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찌됐건 이런 전형도 존재한다라는 거, 대부분은 수능 최저가 다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다 있고요. 국민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제한은 없지만 2합 5나 2합 6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탐구에서 2, 영어에서 3 이러면 합격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 2합 5는 뭐고 2합 6은 뭐냐? 2합 6은 이과고요. 2합 5는 문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왜냐면은 이과는 지금 과탐이 들어가는데 과탐이 좀 어렵잖아요. 빡세니까 그런 어떤 기준들이 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 페이지가 제가 강력히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메시지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동명여고 가서 일단 첫 반은 무조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신을 끝까지 들어 올리셔야 돼요. 내신을 미친 듯이 해야 돼요. 다른 게 눈에 보이면 안 돼. 내신을 미친 듯이 하는데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기말고사가 시작이 돼요. 중간고사 언제 시작할까요? 3월 첫째 주부터 시작합니다. 예년에는 3월 첫째 주부터 무슨 내신이요? 범위도 안 나와 있는데. 근데 저희가 재작년부터 다 바꿔버렸어요. 3월 첫째 주부터 무조건 내신, 학교별 내신. 그리고 그 전에는 뭐 저희가 이제 학원이 뭐 방금 생긴 학원 같지만 사실 되게 오래된 학원이잖아요. 제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오래된 학원이지만 방금 생긴 학원처럼.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데, 한 강사가 4-5개 학교를 하면 안 돼요, 사실. 근데 4-5개 학교라는 거는 1학년도 하나, 2학년도 하나입니다. 동명 1학년, 2학년 하면은 2개 학교라고 봐야 돼요. 보통 그냥 말하기 편하니까 동명여고 맞습니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동명 1, 동명 2. 이렇게 한 강사가 제가 보기에 합쳐가지고 한 4개? 이렇게 맡으면은 딱 적절한 것 같아요. 줄이면 줄일수록 더 좋고 전문화된 수업을 하는 거죠. 3월 첫째 주가 되면 동명 1학년 해처 모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동명 1학년만 딱 모여서 요일별 시간표가 정해지고 3월 첫째 주부터 3월 전체, 4월 전체, 그렇게 되면 5월 첫째 주 정도가 보통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2달 동안 미친 듯이 내신만 하는 거예요. 동명여고 범위는 비교적 타 학교에 비하면 조금 적은 편이지만 회독수를 높이는 거고 실수를 줄이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친 듯이 돌리는 거죠. 중간고사가 끝나고 되면 원래 예년 같았으면 한 3주 정도는 수능 수업을 돌렸어요. 근데 이제 내신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한 주 쉬고 바로 그냥 기말 대비해요 또. 그럼 범위가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범위는 저희가 한 해 두 해 원데이 투데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학교 교과서도 정해져 있고 부교재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뭐 단어집도 거의 다 픽스가 돼 있고 기출문제도 있다 보니까 안 할 이유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끝나게 되면은 여름방학이 오겠죠. 그쵸? 여름방학 때 뭐 해야 되느냐? 순진하게 계속 놀 게 아니라 수능 최저 맞춰야 돼요. 수능 최저. 갑자기 사탐가탐을 할 수는 없죠. 1학년이. 국영수에서 모의고사 등급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 짧은 기간 안에 진짜 빡공해야 됩니다. 정말 동명스럽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신 잘 나온다고 이렇게 자촉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2학기가 되면 그림이 보이시죠? 또 중간고사예요. 끝나면서 또 기말고사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모의고사하고 결이 완전 달라요. 같은 시험이 아니에요. 모의고사스러운 시험도 나옵니다. 근데 타 학교에 비하면 모의고사와 결이 똑같다고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신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결국 내신스러운 애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신이 모의고사와 굉장히 그 코드가 잘 맞춰져 있다 그러면은 내신만 해도 모의고사가 잘 나오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게 예일하고 대성이에요. 근데 다른 학교 안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학교가. 그래서 겨울방학 때 그 누구보다도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동명여고의 폭신한 그 2등급 애들이 하던 짓이 똑같이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완전히 외돌토리로 혼자 독고다이로 완전 빡공해야 돼. 그래서 진짜로 필요하다면 정말 뭐 기숙학원이라도 보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뭐 어떤 과목은 진짜 대치동 가가지고 진짜 열심히 해서 정말 장난 아니구나. 우리 학교랑 분위기가 완전 다르네. 이런 걸 애들이 느낄 수 있어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되게 명심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얘기 해봤자 저한테 마이너스밖에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솔직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교 추천 전형에 거의 10,000명 정도의 학생이 있으면 우리가 6개 원서를 쓰잖아요. 그럼 동명여고에서 자격 요건이 된다 그러면 기준에 맞춰서 동명여고의 운영위회가 결정한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 딸한테 2장 정도가 갈 수 있다고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내신이 2.4등급이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의 2과목의 합이 5다, 3과목의 합이 7이다. 이런 의미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있으면 이제 뭐 중간고사 대비한다 그랬지만 사실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다 한번 맞짱 뜨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고 간에도 있고 민사고 간에도 있고 여기 주변에 예일여고 간에도 있고 우리 딸도 있어요. 그럼 한 30만 명? 뭐 이 정도 아마 시험 볼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전국의 등수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등급이 나오는데 3월 달에 보는 모의고사는 그거는 그냥 완전히 그냥 껌 같은 거예요. 그 등급으로 우리가 자촉을 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6월달, 9월달, 11월달까지 계속 모의고사를 되게 정색하고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여기 계신 학생들 특히나 엄청나게 강조를 좀 하고 싶고, 왜냐하면 제가 상담했던 동명여고나 모의고사보다 내신이 좀 좋아서 되게 이게 막 자족하고 있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의고사 시간을 되게 우습게 알더라고요. 모의고사 날 자체를 되게 우습게 알아요. 시험을 제대로 안 봐. 막 자버렸다 그러고 뭐 친구들 다 자고 있다고 막 이지랄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골 때리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골 애들이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는 그때 실력 발휘를 못했다라는 이런 어떤 멍멍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은 3월 모평, 6월 모평, 11월 모평, 9월 모평, 어머님들도 날짜 다 디데이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전날에 컨디션 관리 하셔가지고, 근데 그 모든 기간이 다 내신 기간이에요 사실은. 내신 한참 진행 중인 기간이지만 그래도 컨디션 조절해서 조금 일찍 재우고 1시 넘지 않게, 그리고 아침에 컨디션 좀 좋게 해서 일찍 깨우고, 그리고 그날 모의고사 성적표 어떻게 봤는지 되게 관심 있게 보시면서 그런 매니지먼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잘나봤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보시면 2개 합이 오는 완전히 껌처럼 느껴지시잖아요. 2등급 하나 나오고 3등급 하나 나오면 2합 오니까. 그리고 4과목의 합이 7이라는 얘기는 뭐 2, 3, 3 이렇게 나오면 되나? 그쵸? 2, 3, 2 이렇게 나오면 되네요. 그러니까 뭐 그거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이렇게 쉬우면은 저 대학들이, 우리가 우스운 대학들이 아닌데 아까 전에 뭐 성균관대, 서강대 이런 데 웃기는 대학들이 아닌데 저런 조건을 내밀지 않았겠죠. 그쵸? 예를 들어 사탐 같은 경우는 만점이 1등급이에요. 하나만 틀려도 등급이 하나씩 내려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쵸? 영어만 절대평가지 절대평가 없잖아요 지금. 그쵸?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받게 되는 3월 모평, 6월 모평에는 당연히 2등급이 2개 이상은 무조건 나와줘야죠. 안정적으로. 그리고 11월 모평까지 쭉 유지를 하는 거고 2학년까지, 3학년까지 계속 그 등급을 유지해야 되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동명여고에서 1에서 1.3등급 나왔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아직 뭐 이제 어머님들 뭐 첫째 자녀 있으시면은 좀 감이 오시겠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 1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이 첫째 아이다 그러면은 이게 조금 필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신이 1에서 9등급이지만은 소수점짜리까지가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같은 1등급이라도 1.9등급하고 1.3등급은 겸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1.1하고 1.3은 완전히 결이 다른 거고요. 여기가 돼야 스카이를 가죠. 자, 그리고 밑에 1.3에서 1.5등급까지, 여기까지가 서성하니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5에서 1.8은 2대 못 가요. 1.9다 이러면은 2대를 못 갑니다. 사실 1.7 정도 이상은 돼야 되는데, 중대에서 여기 숙대까지 1.8에서 2.5등급이다. 국민대에서 명지대까지. 그래서 아까 제가 2.4를 말씀드린 게 이 정도는 돼야 여기서 던질 수가 있다고요. 골라서 간다고요. 골라서. 그래서 이런 등급 보여드렸고, 지금 이 중에서 노란 색깔 표기된 거는 최저가 겁나 빡센 학교들이에요. 최저가 제일 빡센 학교가 서울대보다도 빡센 게 고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저희가 입결 중에서도 서울대는 이번에 많이는 못 갔어요. 저희 학원 출신 중에는. 근데 고대가 엄청 많아요. 고대를 우리 동네에서 그렇게 많이 못 보내거든요. 원래 최저가 너무 빡세서. 근데 이번에 거의 뭐 입결 보니까 최저만 맞추면 거의 합격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고대 같은 경우는 3합 5, 3합 6, 탐구는 2과목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합 6이야 만약에
이과면은 근데 문과면은 3합 5잖아요. 그러면 국어가 만약에 2를 맞았어요. 그럼 영어가 1을 맞았어요. 그러면 3등급이죠. 그럼 탐구 두 과목의 등급의 합이 최소 1은 돼야 돼요. 그쵸? 이렇게 2는 돼야 되네요. 그쵸?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네 과목을 재수생, 삼수생, 반수생이랑 맞짱을 떠서 이걸 난다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서 실제로 고대가 이렇게 이제 고교 추천 전형이라든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든가 저렇게 수능 최저가 저렇게 높은 와중에 보면은 처음에 경쟁률은 막 11대 1이 넘어가요. 11대 3. 와, 이번에도 많이 물렸다. 이러면서. 그런데 면접을 볼 때 보면은 충원이 면접을 직접 참여하는 아이들이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면접에 안 온 거예요? 11대 3 정도의 경쟁률을 벌였던 저 전형에서 실제로 면접일에 참석을 하는 충원의 인원이 60%가 되지 않아요. 이유는 수능을 제가 보니까 최저를 못 맞추는 거예요. 가봤자 면접 가는 게 무슨 경험의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떨어질 건데. 그래서 안 와요. 안 오고 실제로 그 수능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면접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채점 결과 엄마 나 수능 최저 맞출 것 같아. 얼추 나오는데 이랬다가 혹은 거짓말했다가 직접 성적표 나와보니까 또 안 맞춰져. 거기서 또 이제 떨어져서 실제로는 경쟁률이 3대 1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고대는 수능 최저가 빡세기로 좀 유명하고 서울대보다도 더 빡세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만 맞추면 경쟁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대학이 고대가 있고 또 중앙대가 있고 홍대가 있습니다. 홍대 같은 경우는 내신이 1.5에서 1.8등급 정도의 지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3합 7이죠. 2합 7도 아니고 3합 7이니까 굉장히 빡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생기부는 너무 자신이 없다. 그런데 내신이 뭐 약간 애매하다. 그런데 확실하게 모의고사는 좀 잘 나온다. 그런 애들이 쓸 수 있는 전형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사실은 동명여고보다는 다른 학교에 좀 권해줄 수 있는 그런 전형이고 동명에서 이런 아이들이 나온다면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모의고사보다 내신을 더 잘 볼 거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얀 색깔로 되어 있는 건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대입 경쟁력은 그러나 내신만 가지고는 대학을 가지 않는 거 아시죠? 내신만 갖고 애들을 뽑진 않아요. 내신만 갖고 뽑는 학교가 있긴 합니다. 어디냐? 여긴 없네요. 여기 있네요. 예를 들어 명지대, 광운대, 여기는 내신만 봐요. 수능 최저도 안 봐요. 미적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대가 미적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내신만 보진 않아요. 여기 내신만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서류를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이쪽 위랑 아래랑 다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광운대랑 명지대는 진짜로 내신만 봐요. 수능 정독도 갖고 오지도 말래요. 그런데 지금 등급을 보시면 어떠세요? 거의 뭐 2점대 초반 뭐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명지에서 우리가 동명에서 2점대 한 2.2등급 정도 나왔는데 명지대라든가 광운대를 가려고 그 등급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저를 못 맞추면은 결국 내신이 좋아도 저 정도 조건에 가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내신이 유리해요. 내신이 유리한데 우리 동명여고는 한 0.45점 정도, 0.45등급 정도 더 유리합니다. 타 학교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그리고 이제 불리한 학교들이 있죠. 그런데 저렇게 내신이 유리해서 우리가 막 이긴 싸움이냐면 그렇진 않죠.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동명여고는 수능 최저를 맞추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거 무시하고 그런 얘기 아니죠. 저 그런 투로 얘기하지 않죠, 지금?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커뮤니티 안에 있을 때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이잖아요. 우리가 강남에 살고 있지 않은데 강남권에 무슨 커뮤니티 얘기하고 문화권 얘기하고 컬처 얘기하고 우리는 공감을 못 하잖아요. 저는 공감을 못 해요. 강남은 싫어요, 저는. 일단 불편해 죽겠고 막 가면 기죽고 싫거든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맞춰서 저는 이 커뮤니티 안에서 나름대로 모든 데일리 일상을 다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루 종일 학교에 갑니다. 거의.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을 때도 있지만. 그리고 내 친구가 내가 보는 전부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 구성은 아까 보셨겠지만은 A 등급에 해당되는 애들이 굉장히 소수고 B가 좀 많고 그치? 그 다음에 D, E가 그냥 그렇다가 마지막에 2등급에서 막 폭탄 터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실제로 최저를 못 맞추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
요게 리얼 팩트라는 걸 좀 인지를 하시고 아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학 때마다. 그래서 수능 최저로는 굉장히 조금 불리한 면이 없지 않다. 자, 그리고 생기부는 어떠냐면 역시 조금 활동이 없어요. 일단은 수상 같은 게 거의 막 없어. 상이 없어. 보는 족족 다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차피 기재는 하나밖에 못하지만, 그쵸? 아, 니네 때 안 하지, 그치? 미안하다. 어찌됐건 뭐 수상도 별로 없고, 뭐 아무튼 학교 활동이 그다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조금 그렇고요. 결국에는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이 수능 최저랑 생기부로 보면은 125점 정도로 전체적으로는 좀 낮은 점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빛이요. 나머지 생기부와 최저에서는 어둠인 거죠. 이게 합산돼서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조금 매운맛으로 우리는 인지를 이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래야지 뭘 전략을 짜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동명여고만의 우선순위는요. 일단 첫 번째는 내신입니다. 여러분이 노력을 하는 만큼 보여줄 수 있는 내신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막상 또 선배 언니들한테 물어봐봐. 그렇게 쉽단 얘기 안 나와요. 그리고 동명 내신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는 이제 영어만 하지만은 그렇게 쉽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고 특히 이제 뭐 단어 배열 영작이라든가 이런 킬러 문제들이 또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명 선배들한테 물어보면은 영어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할 거고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나 객관적으로 타 학교에 비하면 해볼 만하다. 왜냐면은 구성원들을 보라. 이것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수능 최저를 맞춰야죠. 전 과목 다 할 필요 없어요. 세 과목을 단계별로 조져야 됩니다. 3학년 1학기까지 최저 맞춰야 되니까. 그런데 저게 언제까지 가는 거죠? 수능 최저는 당연히 수능날 가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수능날 와서 가져오잖아요. 근데 원서는 언제 써요? 3학년 1학기가 되면은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싹 마감을 하고 생기부를 싹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갖고 원서를 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한 9월부터 수능을 보는 11월까지가 학교 분위기가 개판인 거예요. 공부를 아무도 안 하는 거지. 수능 최저가 뭔지도 모르겠고 아이들 다 공부 안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제 들은 얘기는 있지만 실감을 잘 못 나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좀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 약간 이 다수에 속할 게 아니라 좀 소수에 속하실 필요가 있겠죠. 전략을 좀 짜셔야 되겠고 그래서 요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재수생이 들어오지 못하고 특목고가 들어오지 못하고 예일여고보다 좀 더 유리한 어떤 고지에서 진행할 수 있는 카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형은 서류가 그다지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저만 해결을 하면 된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고 나서 실제로 원서는 2장만 쓰는 게 아니라 추천 전형으로 추천으로 6장을 못 쓰잖아요. 6장을 주진 않을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면 2장은 아까 비교적 내신이 몇 등급이고 그리고 내가 모의고사를 계속 봐왔더니만 평균적으로 2합 5라든가 2합 6이라든가 내가 맞출 수 있는 아이면 이게 학불이라는 게 예측이 가능한 점수 싸움이잖아요. 이게 학종은 솔직히 약간 묻지마가 좀 있어요. 붙은 애들도 왜 붙었는지 모르겠고 떨어졌을 때도 이거 왜 떨어졌어 잘 모르겠지만 아까 보여드린 그 서류가 그나마 20%밖에 들어가지 않는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은 합불에 대한 예측 코드가 굉장히 명료한 편입니다. 따라서 보험이라는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붙을지 떨어질지가 보여요. 그날 무슨 일만 없으면. 그래서 그걸 붙여놓고 나머지 4장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거는 학종으로 위로 던져야죠. 학종으로 위로 던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때? 어차피 최저 맞춰서 웬만한 데 붙을 건데. 그쵸?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다 떨어지고 추합을 거듭해서 3바퀴 돌려갖고 딱 하나만 붙으면 되죠. 그게 신의 한 수와 같은 입시 전략입니다. 원서를 쓰게 되는. 그래서 정말 계산을 잘 해야만 할 거예요. 근데 관건은 내신과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가. 이걸 모험을 할 수는 없어요. 이미 내신은 나와 있고 모의고사도 점수는 나와 있는 데이터 베이스로 진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자, 그리고 지금 위에 장에 우리가 문과를 추천드리라는 표현을 쓰였는데 지금 이과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 잠깐 손 좀 들어주세요. 예. 근데 동명여고는 이제 문과 성향이 좀 강한 학교고요. 뭐 오해를들 많이 하시는데 예일여고도 문과학교예요. 문과학교입니다. 문과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문과 프로그램이 더 많고요. 근데 보통 입시 실적을 이과들이 많이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뭐 과중도 있고 하니까 그 학교를 자꾸 이과라고 얘기하시는데 동명은 그냥 무조건 문과학교입니다. 그리고 3학년이 돼서 이과를 선택했던 애들이 인원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멘탈을 그때까지 이렇게 계속 진행하기가 잘 안 되고 자꾸 바꾸려고 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하셔서 가능하시면 문이과를 이제 약간 교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공을 생각을 하셔서 문과로 전향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확실한 건 문과 전문 학교다. 저는 이렇게 조금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동명에서 1에서 1.5등급이다. 뭐 당연히 서영고 정도 생각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서울대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만약에 지원을 해도 이제 정시에도 생기부가 들어가는 거 아시죠? 서류가 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이거 보시면 될 텐데 동명여고가 지금 서울대를 보낸 적이 있나요? 거의 드물죠? 거의 드물어요. 이유는 이제 최저를 못 맞춰서 그래요. 동명여고에서 고대를 합격하는 경우도 아주 드뭅니다. 거의 없죠.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 최저를 못 맞춰서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지금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수능 최저에서 제일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요인인데 그러나 추천 전형은 동명여고 빼 예일여고만 줄 거야 그런 전형이 아니에요. 동명한테도 서울대는 2장의 카드를 주고 예일여고도 지금 직윤으로 2장의 카드를 주고 있는데 동명이 그걸 못 써먹고 있는 거잖아요. 최저를 애들이 못 맞추니까. 이게 팩트죠.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동명의 문과 1등, 이과 1등, 전교 1등 2명은 당연히 직윤을 받아서 서울대를 합격을 해야지 정상입니다. 그렇죠? 어디서 밀렸을 것 같으세요? 수능 최저 못 맞추니까 아예 안 쓰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서류가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그럼 서울대를 못 가나 보다. 서울대 다 가실 수 있어요? 그게 되면? 서울대를 다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막 의치한이대 전문 간담회라든가 너무 스카이 위즈의 간담회가 조금 너무 알러지 반응이 나요. 다 가지도 못하고 애들 괜히 힘들게만 하고 보다 더 현실적인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뭐 예를 들어 이대를 목표로 한다. 그럼 국민대, 숭실대, 숙대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홍대도 지금 아까 좀 특이한 전형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위로 던진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동명에서 1.1에서 1.5등급 된다는 얘기는 일단은 도전을 해야죠. 안 할 수는 없죠. 그럼 필요한 게 뭐냐? 일단은 서류를 준비를 해야 돼요. 생기부, 정시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면접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소서가 없어지는 대신에 면접이 부활이 됐다라는 얘기 들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2학년에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이 1학년 중간쯤에 학교에서 2학년 때 무슨 과목을 들을 건지 선택하라는 이제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전문 선택 과목들이 좀 열려져 있어요. 근데 그 선택 과목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신 점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류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뭐 동명여고가 그 문과 위주의 학교긴 하지만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숭실고등학교 지금 현재 3학년 올라간 학생인데 고대 컴공과를 가고 싶어 해요, 얘가. 그리고 그 정도 성적이 나와요. 숭실에서 내신이. 근데 얘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컴공을 가겠다는 애가 그것도 종합으로 가겠다는 애가 생물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컴공하고 생물은 이게 연관관계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물리를 선택을 했었어야죠. 당연히. 그게 서류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있고 말이 되잖아요. 시나리오가. 근데 왜 생물을 선택했니? 내신 따기가 너무 빡셀 것 같아서요. 생물은 조금 해볼 만할 것 같아서요. 누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뭐 어디 학원에서 그렇게 얘기해 줬대요. 그래서 결국 걔는 생물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데미지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 고대는 학종으로 가기 힘들다라는 게 저희 진단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전공에서 관련 없는 것들을 지금 선택했다라는 거. 서류는 내신의 점수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명여고에서 어문으로 갈 건지 상경으로 갈 건지 사회과로 갈 건지 교육으로 갈 건지에 따라서 2학년 선택 과목들은 당연히 진로에 관련 있는 걸로 결정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이 부분 중요하고 특히 상위권으로 갈수록 더더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서영고를 갈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를 갈지 최상위권은 사실 이렇게 동명에서는 좀 나눠질 것 같아요. 서영고 가기는 조금 힘들 수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면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정도까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 부분도 이제 성적권대로 이렇게 있으니까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이분화시키기도 하고 밑에 등급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생기부를 조금 불리한 부분이 없진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런 얘기 드리면은 약간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죠. 근데 동명여고의 모든 생기부가 다 나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자꾸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면 숭실고 생기부가 다 쓰레기냐? 아닙니다. 굉장히 우수한 생기부가 얼마나 많은데요. 충암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학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보통 동명이나 뭐 선일이나 명지도 마찬가지고 생기부 시즌이 되면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가져갔는데 선생님이 별로 안 써주시고 싶어 한다. 이거 좀 이상하게 나와서 애들이랑 우르르 갔더니 제가 며칠 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명지고등학교 애들한테. 어떤 수학 선생님이 그 자기가 탐구 보고서도 내고 이런저런 활동도 했고 나름대로 쓸 게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기부를 봤더니 온 반 애들이 똑같은 복부수를 써 있더래요. 그것도 한 과목이 원래 500자잖아요. 그러니까 한 학기에 250자인데 200자가 안 되게 쓴 거예요. 500자 중에 200자가 안 되게 쓴 건데 그거를 한 반에 모든 애들이 복부수로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애들이 이제 열을 받아갖고 그 선생님한테 우르르 찾아갔대요. 1번. 여기서부터 잘못됐죠. 우르르 왜 찾아가? 혼자 가야지. 우르르 찾아가면 뭐 어쩌자는 거야. 선생님 기분 나쁘게 해갖고 열받게 할 일 있어요? 선생님이 어차피 권한이 있는 건데. 그래서 선생님한테 갔더니 반응은 뻔하죠 뭐. 250자 넘었다 해서 어딜 봐서 250자예요 쌤. 이거 200자도 안 되는데요. 웃기지 마. 내가 다 세봤는데 250자 아무 문제 없어. 다 가버려. 이렇게 돼서 야 너는 그거를 잘못됐다고 선생님한테 훈계하러 거기 가면 어떡하냐. 네가 구체적으로 활동했던 탐구보고서를 다시 가져가서 이게 증빙자료인데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이걸 써서 냈는데 좀 누락이 된 것 같으니 이걸 조금 참고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좋게 말씀을 좀 드려가지고 부탁을 드리는 입장이 혼자 가야지 거기서 언제 우르르 가냐. 그리고 이렇게 전략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아예 안 가요. 교무실에. 선생님들이 알아서 어련히 해주겠다라는 일종의 낙관론?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착한 거죠. 그러니까 한편 예일여고나 아니면은 숭실고나 이런 아주 정교권 애들, 지금 특별관리 대상을 받고 있는 애들은 그냥 애들이 싫다고 할 때까지 계속 바꿔주는 상황이에요, 거의. 뭐 대성도 마찬가지고, 선생님 그만 바꿀래요. 그러면 야, 한 번만 더 바꾸자. 한 번만 더 써와. 이게 좀 미진하니까 이걸 조금 더 보충해와. 더 써와. 선생님 못할 것 같아요. 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 한 번만 더 써와.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그리고 학교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더라도 집요하게 마감 전날까지 남자애들인데도 찾아가서 또 얘기하고 또 부탁하고 조금만 수정합시다 이런 애들도 있는 거고. 요는 뭐냐? 본인 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본인 하기 나름이라는 게 그냥 나대거나 들이댄다고 다가 아니라 메커니즘을 뭘 알아야 그 코드에 맞춰서 들이대는 게 맞겠죠. 그냥 막 우르르 가가지고 뭐 고쳐주세요. 뭘 어떻게 고쳐줘요. 탐구 보고서를 쓸 줄 아는가? 사회탐구, 과학탐구에서 탐구보고서를 알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걸 맞춰서 가져가는 게 중요하겠고요. 동명여고에서 만약에 정말로 1등급, 아까 보여드렸던 1에서 1.5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 A그룹에 속한다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 생기부 갖고는 아까 보여드렸던 서영고는 물론이고 성서 한까지 못 보내요. 특별한 시나리오가 있어야만 합니다. 학생 혼자 못해요. 특별관리 대상으로 이주와 어학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많은 학생은 아니고요. 1년에 한 20명이에요. 동명 20명이 아니라 전체 대상에서 몇백 명 중에 20명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그 정도 적극성이 있어야 되고 어머님들이 좀 서포트 해주셔야 돼요. 무료예요. 그런데 1년 내내 시나리오를 같이 작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과목들을 내? 그 과목 들어서 탐구 보고서 뭐라고 쓸래? 주제를 뭘로 잡을래? 반드시 우리 지역, 나만의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생기부가 돼야 아까 말씀드린 A그룹에 해당되는 대학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성신여대, 서울여대, 덕성여대, 강운대, 상명대를 학종으로 간다 그러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대단한 뭐 나만의 스토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기본만 하면 돼요. 세특 써 있고 독서 들어가 있고 독서가 안 들어간다라고 착각하시는데 세특에 녹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세특에 녹여서. 아무튼 그런 전반적인 자동 봉진뿐만 아니라 기본적 생기부의 소양만 갖춘다면 이 정도 대학들은 갈 수가 있어요. 내신만 잘 나온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결이 좀 다르죠. 자, 이런 말씀 드렸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선택 과목 있잖아요. 선택 과목. 선택 과목에서 1학년 때는 선택 과목이 없어요. 문이과 다 공통 과목이고 더불어서 다 상대평가죠. 그래서 내신이 다 중요해요. 여러분이 문과를 갈 거라서 통합과학을 쌩까면 돼요, 안 돼요? 되는 학교도 있지만 안 되는 대학도 많아요. 특히 좋은 대학일수록 문과를 할지라도 1학년 때 들었던 통합과학의 내신은 그대로 들어가게끔 하는 학교도 많아요. 대학 중에. 안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근데 안 보는 학교가 있다면 그건 나중에 네가 점수를 따고 나서 이게 약간 불리하니까 전략적으로 하나 정도 쓸 수 있지만 보는 학교는 우수한 대학이니까
통합사회, 통합과학, 국영수 기본적으로 다 점수 내야 돼요. 2.4등급으로 평균으로 만드세요. 모가 3등급이면 모는 1로 만들어서 2.4로 만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깔려 있고 일반 선택 과목들이 이제 쭉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에 이제 일반 선택 과목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진로 선택 과목들은 등급을 상대 평가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 평가로 해요. A, B, C, D, E. 그런데 역시 우수한 대학은 B등급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의심을 해요. B등급을 왜 맞아? 절대 평가인데. 9등급도 아니고 5개 등급 중에서 왜 B를 맞아? B 맞는다는 얘기는 3, 4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수한 대학은 진로 선택 과목이라도 A를 받아야 되고 중요한 건 A고 1등급이고 그 옆에 세특 있죠. 세특. 진로를 우습게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세특을 본다니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 세특은 되게 중요해요. 각 대학들이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컴공과를 지원하려고 그랬는데 생물을 선택한 이상한 상황들 그런 거 만들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의 갈 생각이 있다 그러면 지금 입학식 전에 계열을 빨리 정하세요. 계열을 빨리 정하셔야 돼요. 그거 안 정하고서 생기부 작성한다는 얘기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문, 어문, 역사, 철학인지 사회계열인지 자연 쪽에서도 공학인지 의학인지 이런 걸 정해놓고 필요성이 70% 이상인 과목들을 우리 동명에서는 2학년 때 뭐가 열렸는지를 체크를 해놔야겠죠. 그쵸? 요거 1학년 끝날 무렵에 조사하지 않아요. 1학년 거의 1학기 때 조사하고 그게 완료가 돼요. 그래서 바꾸거나 고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열 전공을 지금부터 정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묻지 마시고요. 본인들이 엄마 아빠랑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쵸? 자, 이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자, 빠른 일정 보고하고 동명여고 내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월달부터 아까 말씀드린 내신의 전력 질주가 시작이 될 거예요. 선생님들도 학원 전체가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때는. 첫 내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별짓을 다 하고 거의 선생님들도 다 멘탈이 털립니다. 2달 동안 내신 대비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전력 질주를 해서 1학기 내신이 끝나고 여름이 끝나고 2학기 내신이 끝나서 우리 아이들이 4번의 내신을 끝나게 되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수시 지원 상담 시즌이 돼요. 그럼 그 12월에 성적표 2개를 제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대학에서 교과 전형으로 어느 대학을 지원 가능함 그리고 목표 점수 그리고 나서 목표 점수를 획득했을 때 어디 정도까지 지원 가능함 이런 어떤 내용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생기부가 나오니까 생기부를 또 이제 저희가 다 수거를 해요. 스캔을 떠서 그러면 생기부에서 주요 사항들 또 마이너스 사항들 이런 것들을 구두로 썰 푸는 게 아니라 지표로 숫자로 성적표로 보여드립니다. 어디에도 없죠.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1년의 시나리오를 진행하고 있고요. 바로 이게 그 수시지원 상담 카드예요. 자, 내신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표 지원 희망 대학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 최저가 어떻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1시간 반 정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이 상담을 하고 자료들을 보여드리고요. 생기부는 보여드리는 것처럼 숫자로 표기해서 플러마이너스 요인 어디가 마이너스고 어디가 괜찮았고 따라서 2학년 때 그거를 복구해야 되는 어떤 시나리오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은 재원생들만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고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생이나 아니면 갑자기 신규생이 발생했을 때는 제외 대상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일단 그런 진행 사항이 기다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2학년 때 자기가 생기부, 그러니까 애들이 생기부를 잘 모르거든요. 특목을 준비했던 애들은 조금 그래도 밝은 편인데 그러지 않은 다음에는 뭘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과목마다 일단은 학과적 합성, 창체, 세특, 독서, 행발에서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계획을 세우게 유도를 해요. 그리고 그 계획 세운 것을 일일이 다 수정받아서 다 관리를 해주고 이게 진짜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해서 관리를 하는 전체 중에 한 20명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런 부분이고요. 현주 강사님이 나오셔서 동명여고 내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조금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동명여고 내신 담당하고 안현주 강사입니다. 앞에서 원장님께서 너무 뭐 등급이라든지 2등급 퍼센티지랑 이런 거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는 바로 그냥 내신 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시험 범위인데요. 시험 범위는 보통 내 영역으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시험 영역인데 듣기가 들어가고 어휘가 들어가고 교과서랑 모의고사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내신 시험 범위도 가장 1, 2과 그다음에 2과에서 각출해가지고 요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특징이 이제 요 어휘 아이들이 조금 부담이 갈 게 이제 어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 범위를 보시면 알겠지만 1과에서 15과까지. 그래서 보통 한 과당 20개에서 25개 정도 표제어가 있는데 표제어만 암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의어, 유의어, 파생어까지 다 들어가고 그리고 예문까지도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문이 보통 500문장 이상 정도 돼요. 그래서 범위가 상당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준비해야 되는데 저희 학원에서는 사실 1차 내신 개강, 1차 개강 때, 예비고 1차 개강 때 아이들이 지금 암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한 50과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하는데 내신 될 때 어쨌든 이 예문을 꼼꼼하게 암기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게 조금 부담스럽다는 거. 그래서 이걸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각 영역 출제 비중을 좀 보시면 저기 1학기 중간고사랑 기말고사인데 보통 모의고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교과서랑 단어 듣기 이렇게 조금 보시더라도 출제 비중이 보통 30% 정도 거의 각 비슷하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한 부분으로 이렇게 추정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범위가 조금 꼼꼼하게 되게 많이 들어가지만 한 공부만 이거는 포기하고 가야겠다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조금 부담스럽게 다가갈 것 같고요. 보시면 이게 이제 중간고사 작년 중간고사를 제가 이제 배점이나 난이도를 이렇게 조금 본 건데 다른 시험 범위 보통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 각 문제당 보통 다 중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데 각 문항마다 킬러 문항이 존재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듣기에서도 지금 난이도가 이렇게 상이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각 킬러 문항이 다 존재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단어도 중상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도 뭐 그렇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정말 좀 어려운 질문 위주로 보통 이렇게 난이도를 나가고 있는데 주관식에서 조금 아이들이 그냥 암기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암기를 하고 생각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추론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고 그리고 어법 문제 같은 경우도 그냥 내신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변형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평소 때 조금 문법 실력이 있는 아이들이 좀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근데 이제 이 점수들을 이렇게 좀 보시면 사실 5점, 5점, 그 다음에 요것도 3점, 2.6점, 3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점수만 해도 킬러 문항만 다 하더라도 10점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잡지 못하면 1등급을 좀 받기는 힘들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각 문항마다 점수가 나와 있고요. 특징을 좀 보시면 듣기. 그래서 듣기 문제가 지금 한 6문제 정도? 보통 다 이 패턴으로 조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다른 것들은 그냥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이따가 뒤에 보시면 킬러 문항 제가 예시를 조금 해놨는데 듣는 거를 듣고 내용 파악을 하고 또 지문의 내용을 읽어야지 그게 해석이 안 되면 또 못 풀게끔 돼 있어요. 킬러 문항이. 그래서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도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지 그 빈칸을 채워넣을 수 있다는 거. 그런 문항들이 조금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어 같은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문이랑 표제어, 파생어 이런 것들이 범위가 조금 상당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암기를 들어가야 돼요. 근데 또 요거를 포기할 수 있냐 하면은 사실은 이런 킬러 문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한 중위권, 하위권이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확실한 문제에 목숨 걸고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포기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양이 조금 상당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교과서도 물론 그냥 한 중정도의 이제 난이도를 가지고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교과서도 어쨌든 영작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그리고 단순 암기뿐만이 아니라 이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용 파악 문제들이 보통은 좀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보기에서 보기 질문들이 영어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해석이 안 되면 또 그 내용 파악 문제를 좀 맞기 힘들겠죠. 그래서 내용 파악 문제도 2-3문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조금 부담스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의고사는 이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 좀 어려운 지문 위주로 좀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문장을 좀 추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지문에서뿐만이 아니라 거기 뒤에다가
선생님이 문제를 좀 추가해서 지문을 좀 추가해서 이렇게 좀 변형해서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쨌든 서술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밑줄 긋고 얘가 가리키는 말이 뭐니? 얘랑 반대되는 것을 지문에서 찾아봐. 이렇게 써라. 찾아서 써라. 이런 지문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그냥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좀 추려낼 수 있는 능력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킬러 문항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아이들한테 부담스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 네, 이게 킬러 문항 예시예요. 그래서 좀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듣기 문제였는데 작년 중간고사에 나왔어요. 이게 스크립트였어요. 대략 내용을 보면 아이들이 이제 오답이 조금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했는데 대략 내용을 보면 souvenir, 그쵸? 자기가 이제 기념품을 살 거다. 그래서 기념품을 2가지를 살 거다 해서 열쇠고리를 샀대요. 그래서 플라이브 모양의 열쇠고리가 $6 각각, 그쵸? 그 다음에 타월 열쇠고리가 $5씩 됐다. 이렇게 해서 각각 몇 개를 샀는데 총 할인이 $39가 됐다. 근데 얘가 $30 이상이면 $5씩 할인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첫 번째 그걸 들으면서 이 지문을 채워 넣어야 되는 빈칸 지문이었어요. 딱 보니까 얘네들이 살 수 있는 거는 자기가 키링, 그쵸, 열쇠고리를 샀는데 기념품을 souvenir 그래서 샀죠. 그래서 플라이드 키는 $6가 맞다 이렇게 하고 나왔고 아까 보니까 타월 키링은 $5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여기에다가 보니까 타월 키링 cost $5 이렇게 쓴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지문을 보면 뒤에 less than that 하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것보다 몇 달러가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이걸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데? 그거는 플라이드 키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타월 열쇠고리는 저거 깃발 모양의 열쇠고리보다 $1가 적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스크립트 지문에는 $1라는 말이 없거든요. 얘가 $5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수업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거를 놓쳤다면 그냥 여기 매력적인 오답으로 $5라고 이렇게 딱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틀렸고요. 그러니까 항상 듣기에서도 킬러 문항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 지문이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면 아이들이 스크립트를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틀릴 수밖에 없게끔 나와요. 그래서 듣기를 하고 이 지문을 잘 해석을 해서 해석력이 필요한 문제들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킬러 문항으로 좀 나왔고 그 뒤에도 보면 otherwise 하고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원래는 얘네들이 총 $39가 됐는데 $30가 넘으면 5%가 이제 디스카운트가 받는다. 이거까지 아이들이 썼어요. 근데 뒤에 문항이 이제 그렇지 않았더라면 얘네들은 토탈 몇을 내야 되냐 하고 이제 이것들은 나머지는 $39. 근데 아이들이 이 질문도 좀 해석이 안 돼가지고 조금 오답이 조금 많이 나왔던 거. 근데 다른 거는 이제 보기가 같으니까 여기 2개에서 이제 많이 아이들 했는데 당연히 그냥 $5지? 이렇게 해서 간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킬러 문항으로 나왔고 두 번째는 이제 복합 문제예요. 복합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제어도 나오고 파생어도 다 나오는데 양이 일단 상당하고 또 문제가 뭐냐면 예문을 또 선생님께서 변형을 해서 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내는 게 아니라 약간 변형해서 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아이들이 힘들어했을 것 같고 또 여기서 보면 대화 지문은 항상 내거든요. 대화 지문은 책에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냥 만들어서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지문도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면 아이들이 조금 못 푼다는 거죠. 이번에 보면 Mr. Kim succeed, Mr. Lee 하고 나면 이 지문을 아이들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애들이 succeed가 애들이 성공하다라는 뜻밖에 못 가져간 거예요. succeed가 이제 타동사로 보면 뭐뭐의 뒤를 잇다라는 뜻인데 그게 표제에 나와 있어요. 근데 표제에도 뜻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성공하다 알아 하고 그냥 패스하고 넘어간 거예요. 사실 뜻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걸 다 챙겨가야 되는데 그걸 못 챙겨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Mr. Kim이 Mr. Lee의 새로운 매니저로 얘가 뒤를 이었어 하고 여기까지 해석을 좀 힘들어했고 뒤에 여기도 보니까 I wonder, Mr. Lee will be successful as his predecessor 하고 나왔는데 predecessor라는 단어도 표제로 나왔어요. 근데 요거를 챙겨를 갔는데 저게 뭐뭐의 뒤를 잇다라고 해석이 안 되니까 아이들이 오답이 너무 많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쉬운 단어네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보통 이제 다이어가 있으면 그런 걸 좀 꼼꼼하게 다 암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킬러 문항 좀 나왔고요. 여기는 이제 모의고사. 요런 것들이 아이들 사실 이게 배점이 2개 다 이제 5점. 그러니까 모의고사 서술형에서
두 문제가 나왔는데 그게 5점, 5점, 100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서술형 4.1, 4점 이렇게 나눠진 거고 5점, 5점, 100점으로 나갔는데 둘 다 문제가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그냥 지문에 요게 그냥 변형이 하진 않았어요. 지문에서는. 그냥 요 지문으로 그냥 나왔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 A 지문을 이렇게 옮겨 쓰시 요거 나왔어요. 학생들 있으니까 얘들아 학생들은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인데 일단 요건 두 번 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보면 그냥 직역을 하면 You don't know what great things will happen to you 하고 직역을 해보면 당신은 모를 거야 어떤 위대한 일이 당신에게 발생할지를 이렇게 가고 until 직역을 해보면 You step outside 좀 그죠? 너가 어떤 영역을 나갈 때까지 근데 그 영역은 where you feel comfortable 하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편안함을 느끼고 안락함을 느끼는 그 영역을 밖으로 나갈 때까지는 당신은 어떤 위대한 일이 일어날지 모를 거야 라는 뜻인데 아이들은 배운 아이들은 이제 요 not until 이라는 구문, not until A, B 구문으로 바꿔라 이건데 보통 거기까지 내는데 이건 또 한 번 더 꼬았어요. not until로 바꾸고 그것을 이리지대 강조보고 또 바꿔라 라는 문제였어요. 사실 이제 변형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긴 해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았고 평소 때 챙겨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로 조금 두 번 바꿔서 낼 수 있는 문제. 근데 이거는 평소 때 공부해야지 가져갈 수 있는 문제들이 조금 출제가 됐고 이것도 이 지문을 조금 이해하더라도 지문을 읽다 보면 여기 something different 하고 반대말의 어구를 찾아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건 추론해야 되는 문제가 필요한 거죠. 그냥 단지 그냥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지문 안에서 something different 하고 반대되는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자기만의 추론 능력이 좀 필요한 거. 그러니까 이 지문을 그냥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이해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조금 출제가 된다는 거죠. 좀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클럽문하고 좀 제시가 됐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동명역으로 내신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냐 해서 빠르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주 2회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신이 끝나면 정기반으로 이제 좀 전환이 돼요. 그럴 때는 이제 각 학교별로 학생들 다 모아서 이제 예배별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현재는 PH 1, 2, 3반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신은 주 2회로 지금 정해질 건데 3월 초에 이제 개강이 될 예정이고요. 그때는 이제 아이들 시간표 교류를 해서 시간표가 조금 정해질 상황이라서 그때 조금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과제, 워크북 이제 A형하고 B형하고 예시를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워크북이 보통 이제 한 지문이 이렇게 나갔다면 워크북이 이제 2권이 발행이 되고 있는데 A형 같은 경우를 아이들이 제대로 풀었으면 A형을 풀고 났을 때 좀 중요한 부분 위주로 암기가 돼야 돼요. 80% 이상은 암기가 돼야지 제가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어법이라든지 문법이라든지 내용 파악 문제라든지 A형에 다 들어가 있고요. 또 중요한 문제들은 또 교과서 같은 경우는 서술형으로 아예 출제를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암기할 수 있게끔 A형의 워크북은 그렇게 구성이 되고 A형을 어느 정도 80% 정도 암기가 된 후에는 B형 워크북이 나가서 B형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A형하고 B형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부분은 이제 평소 때 보는 테스트가 있고 직전 보강 때 보는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평소 때 테스트는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한 다음에 이제 제가 테스트를 조교쌤한테 주면 조교쌤 관리하에 이제 테스트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요거 예시를 조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이들이 이제 워크북을 제대로 풀었다 어느 정도 암기가 됐다 그럼 80% 이상이 암기가 됐다 그거를 이제 테스트로 저희가 조금 점검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예문도 변형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계속 단어 변형 문제들 이런 거 만들어서 평소 때는 이렇게 관리가 들어가고 있고요. 직전 보강 같은 문제는 이제 저희가 직전 보강 할 때 아이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이 학교별로 어떤 문제가 좀 예상해서 출제가 될 건지 제가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말 100% 제가 제작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아이들이 본인들이 이제 본인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전에 그냥 자기가 내가 내일 어느 정도 맞겠구나 라는 게 좀 가늠이 될 정도로 이게 좀 지표가 되고 있고 그것을 이제 어머님들한테도 이제 문자 발송으로 아이가 몇 % 정도 정확도로
지금 시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시고 아이들도 어머니들도 그래서 시험 전날에 조금 내일 어느 정도 몇 등급 정도가 나오겠구나 하고 예상이 될 수 있는 문제로 좀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관리 부분은 저희 학원에서 지금 밴드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신입생으로 오게 되면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밴드에 같이 가입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제가 숙제 인증해 주세요 그러면 동영상으로 다 숙제를 댓글에다 이렇게 인증을 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도 다 확인할 수 있게끔 아이가 매번 숙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다 점검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 아이들이 뭐 질문 같은 게 있으면 밴드 채팅을 통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질문을 그냥 다 올리고 네, 그래서 워낙 이번 달까지가 중요하다고 아이들한테 많이 강조를 해서 아이들이 정말 뭐 새벽에도 공부하는 아이들은 새벽에도 이렇게 막 질문을 계속 올리고 선생님이 계속 치열하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이랑 답을 그대로 바로바로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관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수업을 내신 대비를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 이제 강사들끼리 모여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좀 의견도 나누고 또 그런 것들을 학생들하고도 좀 공유를 해요. 근데 아이들이 사실은 제일 싫어하는 게 시험 본 다음에 다시 보는 거 너무 싫어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좀 나왔고 너네들이 내가 테스트 본 부분에서 이게 그대로 나왔는데 이게 틀린 아이들은 이제 조금 자기 점검하면서 다음에는 테스트가 중요하구나 그걸 조금 신경 써서 봐야겠구나 그래서 자기 반성의 시간을 좀 갖고 있고요. 또 선생님들 모여서 이렇게 회의 시간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게 관리를 들어갈까 이렇게 조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